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장제원이 만든 윤정권의 운명이에요.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어요.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4월 3주차입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주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49.8%,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44.8%가 나왔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 윤칼세가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 44.8%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 지지율과 같으냐면 5월 10일 날 2주 후면은 떠나는 문재인의 지지율하고 사실상 비슷한 거예요. 문재인 지지율이 이 리얼미터에서 42.1%, 부정평가가 53.6%. 지금 바꿔 말하면 임기가 5년이 남은, 법적으로 5년이 보장된 윤석열의 지지율이 2주 후면 청와대를 떠나가는 문재인의 지지율과 똑같다는 거지. 역대 대통령의 절반밖에 안 돼. 딱 절반이야.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영삼, 이른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그러니까 노태우부터 시작하죠. 노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게 그게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에 지금 8명의 대통령 당선인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절반이야, 절반. 절반이에요. 3월 10일 당선돼 가지고 오늘이 4월 26일이니까 지금 한 47일 됐네. 47일. 이건 뭐냐? 딱 세 덩어리가 나와. 세 덩어리. 윤석열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강타한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째가 뭐냐? 청와대 해체. 청와대 해체. 3월 20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의 지지율이 어제 나온 지지율 49.8%하고 똑같아. 네? 청와대 해체. 두 번째가 뭐냐? 인사 참사야. 인사 참사. 한덕수 국무총리, 정호영이, 한동훈이, 수박보수들이 물고 뜯는 한동훈이도 지금 40%밖에 안 돼. 잘한 인사라는 게. 지금 이른바 윤석열 내각은 단 한 명의 예의도 없이 완전히 그냥 걸레야, 걸레.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는 검수완박 파문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 방의 핵폭탄이 터졌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붕괴가 됐는데 지금 취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이 세 방의 핵폭탄 제조의 책임자 명확히 밝혀져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왔느냐? 이게 순전히 윤석열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윤석열과 더불어 그 주변에서 보좌했던 이른바 윤핵관들의 잘못이냐? 이게 오늘 칼럼의 뿌리야, 뿌리. 요지야, 요지. 이게 바로 뭐냐? 권성동과 장제원의 책임이라는 거야. 자, 처음에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긴다고 했다가 해보니까 재앙이다, 대재앙이다. 그래서 외교부 청사로 옮겼는데, 네? 그게 용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권성동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향신문의 칼럼을 봤더니 용산으로 이전하라는 그런 대책, 대안이 나왔더라. 그래서 내가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팀한테 이거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라고 했다고. 그게 나오잖아요. 네? 아니, 경향신문의 안보 전문 기자가 쓴 칼럼을 보고서 불과 이틀 만에 용산 이전을 결정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을 정말 졸로 보는 거예요, 졸로.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게 권성동 책임인 거야. 그러면 뭐냐? 지금 윤석열한테 그렇게 청와대를 해체하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권성동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지. 권성동을 이건 잘라야 되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예요. 네? 권성동이가 다 뭐라고 그랬어? 안철수 국무총리 안 된다. 김호수 검찰총장 물어내야 된다. 완전히 실력자, 최고 실력자. 한동훈이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윤석열 정권의
설계사, 윤석열 정권을 디자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권성동이지, 권성동. 예? 이건 완전히 권성동 책임을 멸할 수가 없는 거야. 권성동 잘라야 돼, 이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장제원이죠. 이른바 권성동과 장제원이가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엊그저께 우리가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지금 취임식도 하지 않은 사람을 물러나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건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윤석열 보고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청와대 해체와 용산 이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본인이 고백했어. 권성동을 잘라야 된다라고 진정한 보수를 한번 외쳐야 돼. 네? 윤석열 정권의 그 설계사 권성동, 1차로 권성동 목을 쳐야 돼. 그러다가 이번에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문재인 이명박 봐주기 위한 그 빅딜, 여기 지금 윤석열 지지층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니까 대실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윤석열 지지율 나오면 40% 초반도 유지 못하거나 아니면 30%대로 떨어질 것이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런데 권성동이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성동이가 윤석열 이 캠프에 들어가기 전까지 권성동이가 한 것은 뭐냐? 중앙대학교 법대 나와서 고시 붙어가지고 검사하다가 이명박 정권 때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하고서 강릉에 보궐선거 생기니까 거기 가가지고 국회의원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국정운영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추어 포퓰리스트야.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른바 정권 설계사 권성동으로 있는 한 윤석열 정권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건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증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설계사가 누구냐? 장제원이야.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아버지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이 운영하던 학원 하나를 꿰차고 운영한 것이 장제원의 이른바 경력 전부야. 이런 사람이 자 그러면 뭐냐? 소위 말하는 청와대를 옮기고 용산으로 옮기고 검수완박을 결정하고 이건 권성동이의 몫이었어. 그럼 장제원이가 한 건 뭐냐? 인사야, 인사. 이걸 인사를 장제원이가 잘할 수가 있겠냐고. 근본적으로 윤석열 인사가 완전 인사 대실패, 인사 대참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장제원의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장제원의 실력이. 장제원이가 국정운영에 참여한 일이 없는 거야. 근본적으로 권성동이하고 장제원이가 엄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자들이 탄핵 때 가장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장제원, 권성동을 조지는 게 아니야. 국정의 핵심에 들어가서 국가를 운영해본, 종합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에 붙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이건 완전히 삼류 포퓰리스트, 그냥 정치인이야. 정치꾼들. 지금 인사한 걸 보라고.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이건 걸레 인사야. 걸레 인사. 걸레 내가. 이건 정권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윤석열은 결단을 내려야 돼.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 초반에, 그때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일기 내각 거의를 다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 그야말로 이 어마어마한 수술을 하지 않고,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한덕수의 정체를 우리가 봤잖아요. 정호영의 정체를 봤잖아.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느냐. 윤석열이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대광초등학교, 중암고, 서울법대, 그야말로 지인, 동문의 지인 정권, 동문의 정권. 기가 막힌 게 서초동,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살고 있는 그 동부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 인수위원회에 무슨 특별 고문이고 그러잖아, 지금. 그걸 구술해 주니까 장제원이가 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인사 발표한 거야. 한덕수가 왜 나왔냐고, 갑자기. 노무현 정권 때 국무총리 한 사람이 갑자기 왜 나왔냐고. 그 해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부인이 완전히 이른바 조선일보의 칼럼 쓰는 동양학자라고 하는 그 조용헌도 한 수 가르칠 정도로 완전 꿈도사 아니야, 꿈도사. 서울 미대 나왔고, 화가고, 그림 전시하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뭐야, 경기대 회화과 나왔고, 전시 전문가고, 무속. 본인이 그랬잖아. 내가 오히려 무당보다 점을 더 잘 본다고. 이런 인사 참사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야. 이건 윤석열이 알고 지낸 이른바 동문, 동기, 목욕탕, 이런 사람들만, 소위 말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내온 그 인재풀이 총동원된 게 지금 윤석열 내각입니다. 이건 완전히 인사 실패가 그냥 뻔한 거지. 응? 이것은 정말 보통 큰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이가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이 정권을 세울 수가 없어. 무궁무진하게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무궁무진하게. 응? 이번에 검수완박도 보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 문제만큼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아니,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총장에서 물러났잖아. 근데 윤석열이는 입 다물고 있다가 권성동이가 박병석 중재안을 받아들였잖아요. 박병석 중재안이라는 게 뭐야? 문재인, 이재명 봐주겠다는 거거든. 왜 그런 결과가 나온? 이건
이건 정말 40년 정치 부기자의 합리적 의심이 뭐냐.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측과 윤석열 대선 캠프 쪽에 빅딜 엿바꿔 먹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게 뭐겠냐고. 문재인이가 퇴임해도 문재인 봐주겠다. 네?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이른바 본부장 의혹, 본인 부인 장모 의혹 안 건드리겠다. 국정원장 박지원이가 자기가 윤석열 용산 세무조장 소장 그 사건 너무 잘한다고 했는데 입 다물고 넘어갔잖아. 대장동 맞았던 사건 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게 연결됐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했어요. 유체이탈 화법. 뭐라고 했냐.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완전 이건 노무현 같은 얘기다. 이거 천면 뜯어고쳐야 돼. 자, 어제 이게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정우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 동성로에 최고 번화가죠. 건물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 사업료로 월 2,300만 원을 받는 것만. 대구에서. 월 2,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 정권 이거 제기 못해. 응? 이거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료를 월 2,30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그냥 경북대 병원장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어디다 대고 보건복지부 장관 한다고 떠들대면서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 아니야.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야.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원칙이라는 걸 내놨어요. 참 기가 막히더만 정말. 윤석열 정권이 5년 동안 해야 될 국정 운영 원칙이 공정, 상식, 실용이야. 아니 공정이 언제적 공정인데. 노무현이가 우려먹고 문재인이가 우려먹었던 공정 아니야. 상식은 뭐야?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먹던 게 상식과 원칙 아니야. 실용이 뭐야? 이명박 정권이 우려먹었던 게 실용이잖아. 이건 한마디로 이건 국정 운영을 할 만한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는 정권,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이 정권을 만들어주니까 앉아가지고 지금 웃기고들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때려잡나. 무슨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 공정, 상식, 실용이라는 거 아니야. 노무현,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그냥 다 짬뽕이야. 그래요. 하여튼 두고 보자고.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달려갑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 이명박 풀어주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참
사실은 많은 욕도 했죠. 왜 그러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화합했더라면 절대 이런 보수의 비극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친박을 도륙하지 않고 어찌됐든 박근혜 세력을 껴안아가지고 같이 가려고 했다면 과연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느냐. 정말 그때 서로가 협치했다면 이명박 정권도 정말 성공했을 것이고 다음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집권으로 앙심을 품었던 이명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 아니에요? 탄핵 때 이명박 대통령이 조롱했잖아요. 국민의 뜻이 먼저 알아야 된다. 스스로 물러가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비극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갔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측은해요. 지금 감옥살이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야. 이명박 대통령도 정말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야, 한때는 네? 이 현대그룹에서 셀러리맨의 신화, 이명박 셀러리맨의 신화였어. 서울시장, 대통령 승승장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말년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운명은 누구나 관뚜껑에 못질을 할 때까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인생이구나. 참 정말 절감해요. 네? 정말 절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문재인이가 정경심, 김경수, 이석기를 특별 사면하는데 이명박을 끼워 넣기로 사면하는 거예요. 끼워 넣기로. 참, 네?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이런 신세가. 응? 지금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보복하느냐?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에 분명히 나와요.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을 수사한 거, 그것은 광화문 촛불 시위를 일으킨 그 배후 세력이 이른바 노사모, 노무현 지지 세력이라고 믿고서 그 노무현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그래서 마치 이명박은 노무현의 죽음의 장본인 것처럼, 원흉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좌파들이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지. 이른바 박근혜 이명박을 정권을 잡는 데에 동원되는 도구나 제물로 삼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이재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종근 부영회장, 경제인 10여 명과 함께 정경심, 김경수, 이석기 풀어주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풀어준다는 거지.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다 정말. 그러면 정경심이 특별사면 받으면 그 딸 조민이도 이제 의사 자격증 그대로 갖게 되는 거고, 김경수 특별사면하면 드루킹도 해야 될까? 드루킹도. 예?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나라에.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을 만든 양대 정권 설계사가 누구야? 말씀드렸죠? 권성동이하고 장제원이잖아요. 이자들의 입에서 이명박 대통령 석방 이야기 시옷도 안 나와. 참 못된 인간들이야. 근데 저는 어제 감동 먹었어요. 야, 정말 좌파가 이렇구나. 소설가 조정래가, 이건 뭐 시자를 붙일 필요 없어. 소설가 조정래라는 자가 문재인한테 조국 부인 정경심을 특별 사면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직접 자기가 써가지고 보냈다는 거야.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자필이라는 거지. 이게 좌파야, 이게. 네? 이게 좌파인 거야, 이게. 참, 이 의리를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 송기인, 이거 씨도 필요 없어. 함세웅이, 목사 김상근, 지금 전부 탄원서를 했잖아. 이명박 정권 때에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냐? 이른바 보수 목사들이에요. 보수 목사들. 보수 목사들이, 이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석방 촉구하는 탄원서 낸 일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보수야. 그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들. 네? 근데 지금 봐봐. 송기인이, 함세웅이, 김상근이, 조정래, 네? 이게 어디가 더 미래가 있겠냐고. 정말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참 쏟아놓은 말들을 다 좀 걷어들이고 싶어요. 정말 이명박 대통령을 정말 용서해주고 싶어. 어느 누구 한 명, 이야, 응원을 안 하네. 어느 누구 하나. 참 딱하고 참 안타까워요. 불쌍해. 아, 정말 불쌍해. 네? 자, 네 번째입니다. 홍준표 빼닮은 안철수.
안철수가 말이죠. 김은혜가 이제 경기도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됐으니까 김은혜 지역구가 경기도 분당갑이잖아요. 이 분당갑에 이른바 이 안철수의 안내 본사가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경남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박완수 의원,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김은혜의 분당갑이나 박완수의 경남 창원 의창에 이번 보궐선거 6월 1일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지방선거랑 동시 실시하잖아요. 여기에 출마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걸 보면서 정말 어쩌면 그렇게 홍준표랑 똑같은지, 네? 정말 간신히 정권을 손에 쥐어주니까 이 짓들을 하고 있구나. 홍준표는 대구시장 내려가가지고 그 콩고물로 대권 후보 하겠다고 떠들고 있고, 유승민이도 똑같은 계산법으로 경기도에서 한번 부활해볼까? 재기해볼까? 네? 그러더니 안철수까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부인을 안 해. 그러면 이미 침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네? 지금 이런 짓들만 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거야. 안철수부터가 완전히 콩밭에 가 있는 거야, 마음이. 그래도 인수위원회가 지금 47일 동안 정리했다는 게 뭐? 공정, 실형? 원칙? 상식? 웃기고 있네. 그거 만들려고 47일 동안 그렇게 국민 세금 쓰다? 지금 안철수가 왜 이러냐? 윤석열 정권에 무임승차 해가지고 한 건 한탕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실패했거든. 네? 이 소위 말하는 이 안철수의 뻐꾸기 전략, 10원 내고서 100원짜리 회사 그냥 먹어버리는 거. 이게 지금 안 먹히니까 탈출구를 찾는 거야. 응?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고사당한다. 지금 공동정권도 아니야. 안철수의 뜻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네? 안철수의 의중이 윤석열 인사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안철수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동정권에서 나올 수도 없고, 응? 목리 부려보니 이거 결과가 뻔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당만 그냥 말아먹은 거야. 인수위원장 맡아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윤석열이가 다 설치고 마시간 국민님, 윤창수 선생님 뭔지 모르지만 그냥 당신이 좋아요. 아이고야 이 양반도. 네? 인수위원장 만나가지고 국정 운영 경험 이런 걸 좀 어떻게 과시해 보려고 했는데 실력도 없고 또 역량을 발휘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
네. 지금 화면에 제 얼굴이 굉장히 검게 나오네. 이게 지금 달라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는 뭐냐? 기업인이거든. 계산해보니까 국민의당만 말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분당갑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산 출신이니까 경남 창원 의창 이런 데 가가지고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거다. 이런 얄팍한 계산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윤핵관들이 안철수 공천 안 줄 겁니다. 절대 안 줍니다. 네? 만약에 안철수가 공천 받으면 그건 당선이 될 수가 있는데 당선되기 전에 공천 받아가지고 선거할 때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완전히 제2의 대선이 됐다. 대선.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형편없어. 윤석열 지지율이 형편없는 마당에 안철수 설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제2의 대선판이 된다? 이걸 윤핵관들이 봐주지를 않을 거예요. 일단은 윤핵관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야. 지금 내가 볼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대 국민의힘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제 경기도 얘기도 했습니다만 절대 낙관적이지 않아요. 자, 경기도, 충청, 남북도, 강원도, 네? 전라, 남북도, 광주 17개 중에 그 다음에 세종시 17개 중에 민주당이 8개 정도를 우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17개 중에. 간단치가 않다니까요. 어림없는 소리야.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과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 이른바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선거에 긴밀한 영향을 줘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서울과 경기에도 주지만 또 서울과 경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걸 보면 절대 경기도에서 김은혜가 당선될 거라? 그건 정말 두고 봐야지. 절대 낙관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서울시장에 오세훈이가 나오는데 오세훈이가 지금 송영길이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거 절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서울 거주의 그 출신이 근본적으로 호남이 많아요. 호남이. 근본적으로. 지난번 서울에서 이재명이가 윤석열한테 뒤진 이유가 뭐냐면 서울의 호남이 대동단결을 안 한 거예요. 딱 간단해. 서울의 호남 출신이 대동단결하면 송영길 되는 거야, 이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자,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안철수도 이제 분당 갑에 출마해. 그러면 이재명도 출마합니다. 이재명도. 이게 윤석열 지지율은 한 30%밖에 안 돼. 윤석열이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야. 네. 또 지금 윤석열을 무조건 밀어주자. 이번에 대통령이 됐으니
무조건 지방 권력도 윤석열 정권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 무조건 밀어주자 하는 열기도 대단히 낮아. 안철수가 이번 분당갑에 가서 만약에 출마한다면 저는 안 될 걸로 봐요.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잘 나가는 걸 가만히 두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에요. 해답은 뻔한 거예요. 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준표가 이번에 김재원, 유영아를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그러면 대구시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홍준표가 이제 탄탄대로를 밟을 거냐? 어림없는 소리예요. 네. 권력을 지지율이 높던 낮던 간에 잡은 사람들이 칼자루를 준 겁니다. 윤핵관들이 홍준표를 가만히 둔다? 네? 요번에 이제 김진태는 실패했어. 김진태. 그렇지만 유승민 죽이는 거 봐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안철수가 이 한마디로 설치는 건데 설치다가 완전히 날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